안녕하세요. 아이월드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월드 저스틴입니다. 호주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유학을 선택을 할 때 제일 처음 고민하시는 게 지역이세요. 어느 지역이 나한테 더 유리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호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카테고리 1은 이제 호주의 3대 도시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이고 카테고리 2에는 퍼스, 애들레이드, 골드코스트 등등의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게 진짜 지방 지역이 이민에 유리한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졸업생 비자 기간의 연장이 해당되겠죠. 호주에서 유학을 마친 이후에는 일할 수 있는 졸업생 비자 기간이 2년인데 지방 도시에서 유학을 하고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졸업생 비자 기간이 2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1년에서 2년까지 연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1년에서 2년이 결국 카테고리 2냐 3에서 결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3 지역은 조금 더 규모가 적은 지역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카테고리 2가 더 유리한 편이죠. 그래서 오늘은 카테고리 2 지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퀸즐랜드 주의 대표적인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도시는 골드코스트, 선샤인 코스트입니다. 특히 골드코스트는 한국 유학생분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은 지역이죠. 그죠. 아무래도 골드코스트는 인구도 한 60만 명 정도 되고 브리즈번에서 7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70km면 빨리 달리면 안 막히면 1시간 이내 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 해안을 끼고 있고 또 워낙 세계적인 휴양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고 일본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곳입니다. 카테고리 2 도시 중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일단 도시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그 다니는 트램, G링크 때문에 대중교통도 상당히 이제 편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한 그리피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유학생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호주 대학 중에 하나이죠. 골드코스트 외에 또 선샤인 코스트가 한국 분들에게는 되게 익숙한 카테고리 2 지역 중에 하나죠. 선샤인 코스트는 카테고리 2의 도시 중에서는 7번째로 큰 도시인데 이 지역 자체도 이제 인구 휴양지로 특히 호주 사람들한테 휴양지로 유명한 지역이고 특히 간호학과로 한국 유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골드코스트와 선샤인 코스트를 비교를 할 때 어디를 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두 도시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골드코스트보다는 분명히 규모가 작고 좀 더 한적하고 반면 자연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서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휴양 도시이기도 합니다. 인구는 한 35만 명? 브리즈번에서 위치는 100km 정도로 골드코스트보다는 조금 더 떨어져 있어요. 브리즈번에서. 그런데 골드코스트는 브리즈번 기점으로 남쪽이고 선샤인 코스트는 북쪽이에요. 그래서 두 도시를 비교를 할 때 골드코스트에 비해서 선샤인 코스트는 규모가 조금 더 작지만 굉장히 쾌적하고 또 해안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샤인 코스트에는 유니버시티 오브 더 선샤인 코스트 대학교가 있습니다. UniSC라고도 많이 부르죠. 네. 뉴사우스웨일즈의 대표적인 카테고리 2 도시는 뉴카슬 그리고 울릉봉인데요. 특히 뉴카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분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시드니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인구가 한 32만 명이라서 앞서 설명드렸던 퀸즐랜드의 선샤인 코스트와 규모적으로는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카슬 대학교는 영주권 관련된 학과들이 꽤나 잘 되어 있어요. IT 학교가 특히 장학금도 좋고 유명하죠. 또 헬스 쪽으로도 가장 다양한 헬스 분야를 전공하는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뉴카슬 대학교. 뉴캐슬 대학교의 고스포드 캠퍼스가 사실은 굉장히 추천할 만하고 거리적으로는 시드니에서 더 가까운데 카테고리 3라서 따로 설명을 오늘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뉴카슬 대학교는 시드니랑 차로 한 2시간 정도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시드니에 근접한 도시로 봐야 되는 건 맞고 그렇죠. 네. 대신에 이제 시드니에 근접하면서도 어느 정도 도시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서 영주권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지역을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릴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전 뉴캐슬에서 시드니로 오는 그 트레인을 타고 오는 그 길이 너무 예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다음은 호주 멜버른이 위치한 빅토리아 주의 질롱 도시가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도시이죠. 그죠. 질롱은 빅토리아 주에서는 멜번 다음으로 이제 규모가 있는 큰 도시고 남서쪽으로 한 7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인구는 한 25만 명으로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한국 분들에게 질롱 코리아 야구팀으로 굉장히 익숙한 특히 남자분들이나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곳입니다.
질롱에는 이제 디킨 유니버시티의 세컨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가 좀 영주권 학과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도시는 동부에 위치한 도시였는데 남호주에 위치한 도시를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남호주에 위치한 중심 도시는 애들레이드고요. 호주 전체적으로 5번째로 큰 도시, 카테고리 2의 도시 중에서는 2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애들레이드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영주권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이긴 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저희 학생들이 많이 가기도 했고 애들레이드를 굉장히 시골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커요. 140만 인구가 앞서 설명드렸던 도시들보다는 월등히 큰 규모를 자랑하죠. 남호주의 수도인 그런 도시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가봤을 때는 좀 작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최근에 도시가 개발도 많이 되고 있고 또 한국인 뭐 이런 레스토랑이나 술집 이런 것들도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늘고 있어요. 동부 도시들과 남호주의 어떤 시차적으로 좀 비교를 하면 동부 도시들은 한국보다 다 1시간씩 빨라요. 그리고 서머타임을 하면 뉴사우스웨일즈와 빅토리아주는 1시간 더 빠르고 거기서 그럼 2시간 차이가 나게 되죠. 근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는 30분이 느립니다. 서머타임 적용하면 30분이 더 느려지고 이런 차이가 또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들레이드에는 의외로 대학교들이 좀 있어요. 애들레이드는 정확하게 대학교가 4개가 있고 그중에 애들레이드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플린더스 대학교, 토렌스 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2026년에는 애들레이드 대학교랑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가 합병을 해서 2026년부터는 대학교가 3개가 될 거고요. 특히 애들레이드의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학교가 참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또 좋은 대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플린더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 GE 과정, Graduate Entry 과정 때문에 한국 분들이 좀 친숙한 그런 대학교죠. 요즘에 지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다음은 서호주 지역으로 넘어가서 카테고리 2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인 퍼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는 가장 크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크냐? 인구가 210만 정도예요. 이 정도 규모면 인구가 240만인 카테고리 1 시티인 브리즈번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퍼스는 생각보다 근데 도시 규모에 비해서 한국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특히 제가 퍼스를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인도네시아, 부탄 이런 쪽 나라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 구성비가 결국은 이제 지리적인 위치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데 서부 쪽에 위치한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접한 도시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가깝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서호주와 동부, 우리나라 개념으로 생각하면 뭐 얼마나 걸릴까 아니면 얼마나 먼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동부 도시에서 서부에 있는 퍼스까지는 비행기로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퍼스에는 총 5개의 대학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학교는 커튼 대학교인 것 같아요. 이 학교 자체가 학업 과정에 대한 평도 좋으면서 학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특히 영주권 관련된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ATN 소속 대학교라서 어느 정도 학교 레벨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대학교죠. 저희가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카테고리 2의 도시들이 가진 장점은 줄여서 얘기하면 이제 기술임에서 5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졸업생 비자, 세컨 졸업생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가 있는데 특히 주에 따라서도 이 주정부 스폰 기술임이나 지방주정부 스폰 기술임에 들어갔을 때 북부 지역에도 주가 있긴 하지만 특히 서부 지역 주들 그것들이 좀 더 유리하죠 확실히. 분명히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이런 그 말씀하신 190-491 그 비자죠. 이 비자들은 사실 이 조건들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매년 이 조건들이 좀 바뀌어요. 스폰서십 기준들도 바뀌고 인비테이션 하는 규모도 바뀌고 이런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190-491이라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지역들이 분명히 조금 더 영주권에 있어서 많은 옵션을 가져갈 수 있다. 선택권을 가져갈 수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호주 대학교들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카테고리 2의 도시에 속하면서 영주권에 유리한 전공도 많고 여러 가지들을 밸런스 감안해 봤을 때 큰 도시별로 넘어가자면 퍼스는 커튼 대학교, 애들레이드는 그래도 유니에스의 대학교, 골드코스트는 그리피스 대학교, 뉴카슬은 뭐 뉴카슬 대학교밖에 없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캔버라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전문적인 어떤 분야들, 예를 들자면 검안학과 하지만 다른 주에 비해서는 입학 조건이 조금 더 유연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내세울 수 있는 또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캔버라 같습니다. 대학교가 또 기숙사비도 좀 저렴하고 기숙사가 100% 보장되는 것도 있죠. 저희가 오늘 카테고리 2의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유학 그 이민을 목적으로 할 때 반드시 카테고리 2의 도시를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사실 나이가 어리고
영어 점수 높고 여러 가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나서 점수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면 굳이 지방도시를 선택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실제로 호주 유학생분들의 약 80%는 이 카테고리 1에 해당하는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을 선택하고 있고, 그리고 한 18%그 정도가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 가지 호주 정부의 변화들 때문에 카테고리 2에 대한 어떤 수요가 더 늘 것이다 라는 예상을 가지고 찍은 거고요. 카테고리 3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라든지 생활을 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3 지역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괜찮다, 매력적이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카테고리 3 지역을 선택을 하시죠. 카테고리 3 지역이 분명히 내가 유학을 처음 갔을 때는 적응하기 힘든데 좀 더 학비도 저렴하고 좀 거주 비용도 저렴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분들이 확실히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엔 지역별로 혹은 학교별로 조금 더 자세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올라가 있는 학교 정보나 지역 정보들도 있어서 다른 컨텐츠들을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